임신 중에는 한약을 꺼리는 경우가 있는데 우리 조상님들은 임신 전에도 한약을 먹었고 임신 중에도 한약을 먹었고 출산 후에도 한약을 먹었다는 거. 그 시기에 집중해서 한약을 먹었다는 것이 현대인들의 사고방식과는 큰 차이가 있어요. 경험을 바탕으로 한약이 좋다는 걸 알았다는 거지. 옛날에 한약 먹으려면 지금보다 훨씬 비싼 대가를 치러야 했어요. 옛날에는 의원을 만난다는 게 지금처럼 그렇게, 옛날에는 한 군에 정식 의원 하나만 있을까 말까 한 시대야. 그래서 뭐 명인이 막 이런 지역의 명의들이 있는 이유가, 일정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의사를 만난다는 건 내 소중한 것, 가령 염소를 하나 시장에다 팔아야 거기 가서 의원한테 진맥하고 약 한 제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당시에 그런 염소 하나는 집안에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어떤 재화, 물건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의원을 만나는 게 힘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식을 갖는 일은 가장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임신 전에 임신이 잘 되라고 한약 먹고, 또 임신 중에 달마다 먹는 한약이 있었어요. 특히 임신 중에 제일 문제가 뭘까? 입덧. 입덧이 있을 때 입덧 때문에 자칫 안 좋은 일이 생길까봐 입덧을 하는 치료하는 한약도 있어요. 또 잘 착상하라고 하는 한약도 있고, 또 중간에 약간의 뭐 출혈이나 약간 유산기가 있으면 유산을 예방하는 한약도 있었겠지. 그 다음에 이제 뭐 7, 8월, 8, 9개월 이쯤에 가면 잘 출산을 하고. 왜? 예전에 가장 위험한 시기가 어느 때였을까요? 출산 시기가 또 위험했어요. 출산할 때 그 출혈이나 이런 난산이 됐을 때 되게 산모도 또 태아도 힘드는 상황이, 위험 상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잘 나으라고 한약을 지어줬죠. 지금도 그럼 그런 시기별로 다른가요? 지금도 그건 유효해요. 그러니까 그때 썼던 처방, 또 경험적 지식, 또 충분히 한의학에는 축적돼 있어요. 다만 요즘은 여러 편견이나 그릇된 그런 어떤 정보 때문에 한약을 조금 멀리 할 뿐이지, 옛날 우리 조상님들의 지혜로는 그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또 하나, 출산을 하고 나면 산모가 몸이 약해지잖아. 그렇죠? 또 모유 수유를 하던 시기니까 모유량이 많아야만 아이의 건강 문제도 잘 자라는데 중요한 관건이 되니까 산후조리약이라고, 허약해진 산모를 보호하고 모유 같은 걸 충분히 나올 수 있도록 산후에 그런 보호하는 그런 한약들이 있었다는 거지. 지금 현대에도 새롭게 한번 조명받고 각광받아야 할 거라고 봐요. 너무나 이게 그런 조상들이 가지고 있던 좋은 지혜와 경험을 갖다 사장시키고 있다는 것이 나로서는 좀 안타까울 뿐이야. 그러게요. 왜냐면 임신하고 초기에 산부인과를 가면은 철분제 꼭 먹어라, 뭐 어떤 엽산제 꼭 먹어라, 이런 이야기들은 꼭 하거든요. 그래서 임산부들이 필수적으로 먹는 약이에요, 그런 것들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잘 알고 있고, 또 다들 이제 그런 부분은 잘 알고 있는데 한약에 대해서는 많이들 모른다. 산후 한약은 많이 알아요. 근데 이제 뭐 그 임신 중에 먹는 약은 아무래도 먹는 게 태아한테 혹시나 뭐 해가 되지 않을까 하고 좀 걱정하시는 산부들이 좀 많더라, 생각보다. 물론 임신 중에 금기약이라고 한약 중에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건 일부, 극히 일부의 그런 약이고, 대부분의 한약들은 임신 중에도 먹을 수 있다는 거지. 또 산모도 임신 중에도 요통이 있을 수도 있고, 감기도 있을 수도 있고, 뭐 소화 이상,
뭐 체하는 것, 뭐 이런 여러 가지 질병이 임신 중에도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런 때 우리 조상님들은 임신 중 요통, 뭐 임신 중에 뭐 배 아픈 것, 임신 중에 이런 증상들도 세대를 이어가면서 쓴 처방들이 추적돼 있다는 거지. 맞아요. 근데 또 임산부들이 또 먹지 말아야 할 약들이 많잖아요. 감기약 중에서도 아파도 그냥 약을 먹지 않고 그냥 견디라는 사람들이 많아요. 약은 먹으면 안 되니까, 양약 같은 경우는. 그래서 많이들 그냥 아픔에도 약을 못 먹고 견디고 나는 사람들이 많은데, 한약 대체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잘 모르더라, 많이들. 그렇지. 특히 임산부들이 먹을 수 있는 감기약으로 처방된 한약들이라든지 그런 것들도 꽤 대체약들이 있는데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들은 알거든. 한약이 자연물에서 섭취했고 그거에서 인공적인 그런 화학적 요법에 의해서 추출된 것이 아니고 탕이라고 해서 달여졌거나 자연 그대로를 썼기 때문에 우리가 요리의 식재료로도 쓴다는 그런 자연계 물질들 중에 특정 그런 효과를 배합을 해서 효과를 극대화시켜서 어떤 목표에 써야겠다 하는 것이 한약의 그런 구성 원리거든. 그러니까 화학약이 갖는 그런 부작용들이 거의 없다고 보면 돼요. 그래서 약의 구성만 잘 된다면 임신 중에도 얼마든지 우리 조상님들은 한약을 썼고 임신 중 또는 출산의 그런 관리를 한의학적 지혜를 한번 활용해 보는 건 엄청 중요한 지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보여지고 네. 그런 부분에 추후에 기회가 되면 네. 내가 순환똑똑 유튜브를 통해서 우리 독자분들에게도 한번 소개해 볼까 해요. 네. 우리 제 손주가 자고 있네. 아주 여기 따뜻하고 그러니까 졸렸던 것 같아요. 출산을 앞둔 제 딸과 손주가 또 이렇게 방문했기에 건강에 대한 그런 묵상도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